검찰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020년 5월에 네네. 대법원장실을 찾아가서 사표를 제출하겠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사표를 반려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직권남용이 아닌가 이런 문제가 되는데 사실 대법원장한테 사표 수리를 꼭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미 2020년 2월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다음 결국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다 무죄가 나왔는데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나중에 녹취록이 밝혀졌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뭐 국회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하겠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말을 듣겠는가 네. 그러면서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어떤 법이나 그런 규정에 따라서 지금 사표 수리할 상황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자신의 그냥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내가 비난받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수리를 못하겠다. 이런 것들은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는 거고요. 예. 거기에다가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해명하는 데 있어서 대법원장이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적으로 거짓말한 거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는 거 아니냐, 나아가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고발이 있었고요. 네. 이제 3년 5개월 만에 드디어 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서 조사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 10개월 만이고요. 이번 사건으로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에 소환 통보를 받은 겁니다. 왜 그동안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그러니까 2021년 2월에 고발장이 접수가 됐으니까요. 네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네. 소환이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임기 중에 사실 직접 현직 대법원장을 소환하는 게 검찰로서도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네네. 그래서 서면 조사가 있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고 또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예.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기간 동안 한 10개월 동안에도 소환은 없었거든요. 물론 네. 이제 김의겸 부장판사 를 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는 했었습니다. 그것도 1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늦어졌는데 이 법리적 검토나 이 사실 관계는 복잡한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어떤 결정이든 서면 조사로 끝내든 아니면 조속히 소환을 해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그 사법농단 사건에 네. 이어서 두 번째 대법원장, 전직 대법원장을 소환하고 사법처리 절차를 밟는 게 검찰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될지 이거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조사의 형식부터가 지금 궁금해지는데요. 맞아요. 예. 원래 이제 조금 얼마 전에 영부인 관련된 그 조사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피의자하고 검사가 협의해가지고 조사 일시와 그 장소 같은 것들을 결정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조사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검찰청에 나와서 조사받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는 게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서면 조사라 끝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뭐 서면 조사 전직 대법원장이니까 예. 서면 조사 정도로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법원 내에서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네. 어쨌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검찰에 출석은 하겠다. 하지만 공개하지는 말고 비공개로 내가 출석해서 조사받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하니까 예.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예. 조사 방식이 또 적용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이제 죄질이 좀 극히 불량하다 이렇게 꼬집은 것 같아요. 그 대마나 프로포폴의 투약 횟수가 장기간 다수 이루어졌다는 점도 있고 또 수면제 대리 처방 등의 불법 행위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도 일단 이 자체로도 좀 무거워 보이기는 하는데 예. 네네. 검찰이 죄질을 불량하게 본 이유는 이 대마 흡연을 교사하고 또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2023년 1월에 미국에서 이 유튜버에 의해서 대마 흡연 사실이 발각되자 그 유튜버에게 이 대마 흡연을 강요하고 또 네네. 관련자에 대해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검찰 수사 결과에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예. 이 유아인 씨가 막
막대한 어떤 연예인으로서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서 주변인들을 뭐 이렇게 위력에 네. 의해서 그런 혐의를 강요하고 또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불량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이제 죄질이 불량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유 씨는 직접 최후 진술에서 진심으로 사죄한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이런 태도는 재판에 좀 긍정적으로 유 씨 입장에서는 좀 영향을 미칠까요? 그 마약 범죄는요, 이른바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는 거예요. 마약을 내가 마약한다고 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약 범죄는 스스로를 자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반성하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거는 결국은 말뿐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만 가지고 이게 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건 진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말로만 내가 반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네네. 진심으로 뉘우치고 통회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니까 이걸 결국 이것을 판단하는 주체는 이제 재판장일 텐데 법원에서 유아인 씨의 그 생각을 얼마나 인정을 해줄지가 관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유 씨는 대마 흡연, 자신이 대마를 흡연한 거는 인정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흡연을 교사한 혐의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마약류 관련해서는 이 상습적이고 장기적으로 뭐 했다고 하더라도 예.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예. 선고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대마에 대한 이 흡연 교사가 있었고 또 본인이 어떤 대마 흡연 사실 발각되자 증거 인멸을 하려고 예. 했던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 아마 1심 선고에서 실제 실형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혐의 부인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네. 북한이 날려보낸 이 오물풍선 어제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에도 떨어졌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경비와 보안에 구멍이 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일단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대통령실 청사 안에 떨어졌다는 것에서 보면 네네. 대통령실 주변 3.5km 정도가 비행 금지 구역 아닙니까? 그 안으로 그러니까요. 들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보안이 뚫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매뉴얼은 합참의 매뉴얼은 이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떨어진 후에 수거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 오물풍선 안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떤 무기라든가 네. 생화학 무기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NLL을 넘을 때 격추하는 방법 등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 대처에 대한 뭐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군이 오물풍선 도발의 막대응 차원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가동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막을 뭐 대체 없을까요? 글쎄요, 뭐 김병주 의원이 그 휴전선 넘을 때 그 풍선 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네네. 풍선이 비행기입니까? 풍선을 갖다가 한두 개 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군이 그 휴전선 넘어올 때 그 풍선에 대해서 사격을 갖다가 다다다닥 하면 그거는 전쟁하자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대장까지 하셨다고 하는 분이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오물 대개는 이제 오물 정도밖에 안 들어 있으니까 잘 수거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는가. 그다음에 네. 우리 영토로 들어온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총질하면 또 어떤 사고가 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같은 상황은 참 어떻게 보면 진짜 쓰레기 같은 짓인데 네.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대북 확성기가 가장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